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제가 제목에 너무 어그로를 끈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전 정말 이 아이템이 그만큼 좋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입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 어떠세요? 뉴타입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십니까? 막 예전에 어떤 추억들과 기억들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아야나미가 신지에게 처음 미소를 보였을 때 그때처럼 뭔가 슬프면서도 기쁜 감정이 드시나요? 짜잔! 뉴타입 한국판 커버 컬렉션 포스트카드 100선, 즉 100장입니다. 이 제품은 말이죠, 뉴타입이라는 애니메이션 매거진 100호 발간 기념 부록으로 나온 엽서 묶음인데요. 창간호부터 100호까지의 매거진 커버 이미지를 엽서로 만들어서 묶은 제품입니다. 100호 발간 기념 부록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당시 제가 뉴타입 100호를 구매했었어요. 지금 그 100호 매거진은 잊어버렸지만 부록으로 받았던 이 녀석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얼마나 유니크합니까? 비록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단 한 장도 잊어버리지 않고 100장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엽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7월에 창간호가 나와서 100호는 2007년 10월에 나왔습니다. 1호부터 100호까지 나오기까지 거진 10년이 넘게 걸렸죠. 그만큼 국내 애니메이션 매거진에서는 꽤 역사가 있는 매거진이었습니다. 이 뉴타입이라는 애니메이션 매거진은 일본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즉 오리지널은 일본판이라는 거죠. 일본 출판사인 카도카와 쇼텐에서 발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 월간지로 1985년 4월 기동전사 Z 건담의 첫 방영에 맞춰 건담 마크2가 커버 메인에 실리면서 창간했습니다. 뉴타입 매거진의 뉴타입 네이밍은 기동전사 건담의 메인 테마를 차용한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우리의 뿌리는 건담이라고 말하니 선라이즈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출판사 카도카와 쇼텐의 스폰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는 이 잡지에서 가장 빠르게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 매거진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왜냐면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만큼 대중화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마켓 상황을 저희로선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뒷골목에서 구입했었던 CD들로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곤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월간 뉴타입 매거진 한국판은 저희 같은 오덕들에겐 뷰티풀 베르단디 그 자체였습니다. 국내 만화 출판업의 역사 그 자체인 대원 CI가 일본 카도카와 쇼텐과 정식 계약을 하고 한국어 번역판으로 매월 15일마다 한국판을 발행했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1998년 고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 대개방을 선포한 지 1년째 되던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한국에 일본 게임, 애니메이션, 다방면의 일본 문화가 공격적으로 수입 유통되면서 일본 문화의 소닉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오덕들은 매거진 같은 오프라인 매체들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매체들로 애니메이션 관련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뉴타입이나 다른 게임 매거진 같은 오프라인 매체들의 입지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져만 갔습니다. 결국 1999년 7월에 창간호가 나오고 2007년 10월 100호 발간을 지나 창간 15년 11개월 만인 2015년 6월에 잠정 휴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간이 사실상 폐간이 돼서 더 이상 한국판 뉴타입 시리즈는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판 뉴타입은 끝을 맺었고 미국판 뉴타입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2002년 뉴타입 USA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가 한국판보다 훨씬 일찍 2008년에 폐간되었습니다. 반면에 역시 일본 오리지널 뉴타입은 아직도 건재하게 정상 발간 중입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뉴타입 한국판 100호 발간 기념 부록으로 받았던 이 엽서들을 한 장씩 보면서 창간호부터 100호까지 뉴타입 한국판 커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대략적인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예전 뉴타입 커버를 한 번에 구경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간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999년 7월 창간호 커버 메인에는 쉘블릿이라는 작품의 오르스기라는 메카닉 기체입니다. 커버 일러스트는 캐릭터와 메카닉 디자인을 맡은 5스타 스토리로 유명한 메카닉 디자이너 나가노 마모루작이고요. 스토리는 유전자 조작이 대중화되면서 인류가 각 등급의 인류로 나눠진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세계관 속 인간형 전투병기 쉘의
파일럿이 된 소년 올스 브레이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참 뭐랄까 창간호 커버 메인이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망작입니다. 이게 SF 메카닉 소설이거든요. 전 2권으로 2007년 7월 발매된 소설인데 스토리는 소녀혁명 우테나의 이쿠하라 쿠니히코 그리고 캐릭터 및 메카닉 디자인은 5스타 스토리의 나가노 마모루가 맡아 나름 드림팀 격인 콜라보레이션 라인업이었고 한국에서는 뉴타입 한국판 창간호 메인 커버에 실리면서 화려한 데뷔를 했었지만 내용이나 다른 구성이나 연출 다른 부분들이 꽤 별로였나 봅니다. 전 직접 본 작품이 아니라 주관적인 소견은 담기 힘듭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닥이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네요.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잊혀진 비운의 작품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별반 다른 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제작진 라인업은 역대급이었는데 그에 비해 흥행 또한 역대급으로 망해서 여러모로 진짜 환상 속의 작품이 돼버린 쉘블릿입니다. 여기 표지 다른 주변을 보면 건담 윙, 신세계 에반게리온. 와 정말 지금도 전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는 그런 작품들의 기획 특집들이 기재되어 있네요. 그 다음 1999년 8월에 발매된 2호 커버 메인에는 카드캡터 사쿠라의 키노모토 사쿠라 양이 실렸습니다. 카드캡터 사쿠라의 내용은 초딩 4학년생 잼민이죠. 키노모토 사쿠라가 어느 날 카드 한 장의 마력이 거의 타노스급 마법 카드인 크로우 카드 52장의 봉인을 풀게 되는데 그걸 수습하려고 크로우 카드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마법 소녀가 되는 모험 어드벤처 스토리입니다. 커버 일러스트는 작가 클램프고요. 국내에서는 카드캡터 체리로 방영된 작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정식 방영 기념으로 수록됐네요. 이 작품은 클램프가 작가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카드캡터 사쿠라, XXX 홀릭, 도쿄 바빌론, 초비츠, 츠바사 크로니클, 마법기사 레이어스, 그리고 대망의 클램프 X. 이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역시 플래티넘 셀러는 이 카드캡터 사쿠라죠.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에반게리온처럼 끝나지 않는 떡밥으로 오덕들을 홀리는 게 아니라 사쿠라와 그 친구들의 전무후무한 귀여움. 카드캡터 사쿠라의 이 캐릭터 라인 센스만으로도 오덕들이 영원히 덕질을 하게끔 하는 데는 조금의 모자람도 없죠. 카드캡터 사쿠라가 97년작인데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초등학생들도 카드캡터 사쿠라를 아니까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오덕층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집 현관 입구 발판이 카드캡터 사쿠라 발판입니다. 또 클램프는 자신 작품들의 세계관 연결을 시도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처음 봤을 때 엄청 신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XXX 홀릭에서 갑자기 츠바사에 샤오랑이 나와서 이건 뭐지? 했었거든요. 이런 세계관 연결 자체가 정말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코믹스에서는 전부터 시도된 세계관인 것 같은데 미국 코믹스와는 다르게 일본 코믹스는 애초에 작품부터 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도 작품마다 세계관이 너무 강해서 개별마다 단절된 느낌이 강했거든요. 반면 미국 코믹스는 히어로물도 많아서 전체 설정 자체 레이아웃이 비슷해서 세계관이 연결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마다 작품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일본 코믹스의 세계관의 연결은 정말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 클램프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작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클램프는 여성 작가 4명의 단체명입니다. 즉 클램프는 만화 작가 그룹이자 크루랄까요? 아직도 이 4분에서 클램프란 네이밍으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999년 9월 발매된 3호 커버 메인에는 건담 시리즈 사상 최강의 모빌 슈트 중 하나인 기동전사 턴 A 건담의 모빌 스모와 턴 A 건담이 실렸습니다. 모빌 스모는 턴 A 건담의 초기 모델로 턴 A 건담이 될 뻔한 프로토타입 모빌이죠. 현재 턴 A 건담 디자인도 호불호가 심한데 이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정말 팬들 눈 돌아갔을 것 같네요.
썬라이즈가 제작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기동전사 건담의 방영 2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건담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커버 일러스트는 시게타 아쯔시의 작품이고요. 이분은 로봇 전문 애니메이터입니다. 오랜 시간 썬라이즈에 소속되어 있으며 건담 시리즈의 광팬으로 건담을 그리기 위해 애니메이터가 되었다고 하죠. 결국 그 꿈을 제트 건담에서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건담에 참여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총 감독 토미노 요시유키도 아끼면서 자주 기용하는 애니메이터입니다. 썬라이즈 애니메이션이 후지TV에서 방영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세느강의 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음악은 천공 에스카플로네와 카우보이 비밥과 같이 최고의 애니메이션 음악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유명한 작곡가인 칸노 요코가 디렉팅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표절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또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고 있어서 그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죠. 지금 건담 시리즈에서는 표절 의혹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흥미로운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담은 참 특이하게 생겼죠. 보통 건담 이마에 있는 V 장식이 입 쪽으로 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건담 메카닉 디자인이 아닌 최초의 새로운 시도 중 하나이죠. 못생겼지만 전 이런 시도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 기획자들이 건담 디자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담 디자인에 올 리모델링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결과가 턴 A 건담이고요. 수염 달린 건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도 TV 시리즈 흥행은 나쁘지 않았고 완구 판매 실적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999년 10월에 발매된 4호입니다. 이때 커버 메인에는 카우보이 비밥의 스파이크 스피겔과 페이 발렌타인이 실렸네요. 사무라이 참프루 감독으로도 유명한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연출작이죠. 커버 일러스트는 지금은 강철의 연금술사 제작사로도 유명한 본지의 이사이자 애니메이터인 당시 카우보이 비밥의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했던 카와모토 토시히로작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현상 수배범들을 잡는 미래의 카우보이들의 모험을 다룬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모은 작품입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는 정말 명작 중 하나인데요. 국내에서는 1999년 6월 18일부터 같은 9월 17일까지 투니버스에서 정상 수입 방영했었습니다. 일본 현지 첫 방영 당시 이 작품을 방영하겠다는 방송국을 못 구해서 첫 방영 자체도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일본 지상파 방송국 TV 도쿄에서 전 26화 중 일부 12화만이 일부 방송되고 그 후 와우와우라는 일본의 BS 위성 사업자 중 하나이자 유료 방송국에서 같은 해 10월부터 1999년 4월에 걸쳐 전 26화가 모두 방영되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포켓몬스터 38화 전내전사 폴리곤화에서 눈이 빠질 정도로 빠른 적색과 청색 계열의 전멸 이펙트를 해당 에피소드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해당 에피소드를 시청했었던 당시 유아와 청소년들 시청자들 750명이 발작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포켓몬 쇼크 사건인데요. 어쨌든 과민성 증후군으로 인한 발작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행히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켓몬 쇼크 같은 사건들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TV 도쿄에서 카우보이 비밥 방영에 대한 강한 방송 규제와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때문에 자극적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장면들, 여러 씬들이 검열당해 삭제되기도 했었죠. 한국 방영 당시에는 일본에서 완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본격적인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니버스에서는 실력파 성우진을 다수 기용하는 열정과 정성을 보여줬는데요. 한국판에서는 가수 박완규님의 언론을 OST로 사용해서 한국판만의 차별화를 보여줬었습니다. 저 이때 이 노래를 알게 돼서 지금도 가끔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꽤 멋져요. 비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도 그렇고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수 박완규님의 천년의 사랑 뮤직비디오로 카우보이 비밥을 사용했었는데요. 국내엔 없던 사례라서 이 부분도 꽤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봐도 고퀄리티의 작화와 하드보이드 컬러의 트렌디한 세계관 그리고 약간 루팡 3세의 느낌이 나는데 전형적이지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절묘한 캐릭터들의 조화가 짧은 가을, 보랏빛 노을처럼 환상적으로 멋집니다. 하드보이드, 누아르, SF, 스페이스 오페라, 서부극
사이버펑크, 액션, 추리물, 드라마, 코믹, 재즈, 블루스 여러가지 장르가 섞여있는 작품으로 그 모든 장르가 유기적으로 섞여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는 많은 팬들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누아르, 사이버펑크, 재즈, 블루스가 들어가면, 특히 재즈랑 블루스가 들어가면 이건 뭐든 촌스러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밥에서도 칸노요코가 사운드를 담당했었는데요. 이때 칸노요코의 기량은 언터처블이죠. 카피캣 의혹이 있는 아티스트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이 이 작품 뒤로 만든 게 사무라이 참프로인데, 재즈 힙합의 거장 고 누자베스가 OST에 참여한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무라이 참프로는 몰라도 사무라이 참프로 OST라는 리스너 팬들은 많습니다. 특유의 서정적이면서 감성 찢는 선율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천재 프로듀서 고 누자베스와 일본의 하이레벨 프로듀서 KZA와 같은 레벨인 DJ 켄트가 결성한 포스 오브 네이처도 사무라이 참프로 OST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오프닝인 배트크라이는 고 누자베스의 커리어 최고 명곡 중 하나이면서 힙합 팬들에게도 큰 영광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은 감성과 감각 자체가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세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예술을 할 때 음악적인 센스가 있는 연출자들이 꼭 있는데요. 전 이런 류의 연출자들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초감각적인 연출자들 소개 필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카우보이 비밥은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더불어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재패니메이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반게리온과 함께 언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평가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카우보이 비밥 영화화라고 써있는데, 이건 지금 넷플릭스 같은 실사 영화가 아니라 극장판 천국의 문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9월 1일 개봉했고, 이후 미국에서 2002년 8월 11일, 한국에서 2003년 10월 3일에 개봉했었던 카우보이 비밥의 극장판 작품입니다. 제목 천국의 문은 미국의 레전드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화가로 전 세계 가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명곡 Knocking on Heaven's Door에서 차용했습니다. 맨 마지막 엔딩에 스파이크의 빵! 그 장면은 지구상 존재하는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관통한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실사 영화는 엉망했습니다. 시즌2 제작도 취소되고 원작자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도 차마 끝까지 못 봤다고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죄송하지만 스파이크 역의 배우가 존 조라는 것에서 이 작품의 깊이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존 조라는 배우가 원작의 깊이를 채울 수 있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스파이크 역을 맡았다는 것은 제작사가 얼마나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솔직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래는 건담 08 소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마 건담 08 MS 소대 같습니다. 이 작품은 건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아날로그적이며 작품 내 배경에서 시대적 낭만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미래 시대의 배경과 메카닉들이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건담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 작품 속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작품 내 캐릭터들의 조화도 그렇고 다소 현실적인 느낌이죠. 꼭 추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99년 11월에 발매된 5호 커버 메인에는 마술사 오펜 리벤지의 오펜이 실렸네요. 작화 일러스트는 소녀혁명 우테나의 원화, 작화 감독으로도 유명한 애니메이터 아이자와 마사히로작입니다. 소설 마술사 오펜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본의 판타지 어드벤처 노벨이자 만화 3개 애니메이션 시리즈 마술사 오펜, 마술사 오펜 리벤지, 마술사 오펜 뜻밖의 여정 중 리벤지 시리즈입니다. 원작 소설이나 애니메이션도 꽤 어느 정도 인기는 있지만 재패니메이션 특유의 오덕들을 양산할 정도의 파워는 없는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나 상업적 흥행이 영 안 좋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외면을 받아서 한국 오타쿠층 전체를 놓고 보면 인지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 번역 문제나 작중, 캐릭터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나오고 있는 신작 시리즈도 한국에서 다소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딱히 호응이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오펜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그 다음 1999년 12월 세기말 마지막에 발매된 6호 커버 메인에는 3호 커버 메인 애니메이션 턴 A 건담의 턴 X 건담이네요. 이번 커버 일러스트도 역시 건담 덕후이자 앞서 3호 커버 턴 A 건담에서 언급드렸었던 애니메이터 시게타 아츠시의 작품입니다. 이 턴 X 건담은 턴 A 건담의 최종 보스 기체이자 아치 에너미의 모빌 슈트로 턴 A 건담 시리즈 최종 결전 병기입니다. 또한 건담 시리즈 사상 최강의 비건담계 모빌 슈트인데요. 지금 봐도 엄청나죠. 뭔가 피지컬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새삼 느끼지만 로봇 자체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작화 퀄리티는 예술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오시마무로 인터뷰가 실려있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바로 공각기동대와 기동전사 패트레이버로 유명한 일본의 거장 감독인데요. 공각기동대 1995년작 고스트 인 더 쉘은 제가 VHS 비디오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각기동대는 SF 사이버펑크 장르의 고스트 인 더 쉘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공각기동대 시리즈 중 이 극장판 원작이 최고죠. 이 극장판 원작이 진짜 최고입니다. 공각기동대는 몸마저 기계로 바꾸는 세상에서 이제 인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 사이버펑크 장르를 입혀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쉴 새 없이 던지는 작품인데요. 기독교적인 요소가 다소 채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일부 구절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에반게리온도 마찬가지죠. 물론 에반게리온은 대놓고 성경의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긴 했지만요. 재패니메이션이 초호황기,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을 때라 한들 재패니메이션의 어마어마한 자본력도 역시 존재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공각기동대는 어마어마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역사 중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버만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1999년 7월에 창간해서 2000년대를 맞이하기 직전 1999년 12월까지 발매된 20세기 세기말 마지막 뉴타입 한국판 커버를 창간 후부터 1999년 12월 6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0년대 새천년인 2000년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발매된 뉴타입의 커버를 소개해드린 거죠. 어쨌든 이런 게 100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6장 리뷰만 하는데 지금 몇십 분, 지금 한 편집까지 다 하면 한 30분 넘어갈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좀 향수에 많이 젖어주시고 좀 뭐랄까요, 되게 옛날 거잖아요. 90년대 건데 이게 지금 전국에 찾으려고 하면 뭐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100장의 온전히 남아있는 이 부록이 온전한 상태로 100장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괜찮다고 봐주시는 분들이 호응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100장 모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미있는진 모르겠어요. 저는 하면서 재밌었어요 이거. 근데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머지 94장 남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